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2일 제가 매일매일 즐겨 듣는 찐시황의 전문가 분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시고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 종목이나 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화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급등한 건 너무 좋은데 6월 12일 날 있을 스페이스X의 상장 때문에 자금이 빨려가는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은 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 통계를 보니까 이런 거죠.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과거 연준 교체된 시절을 봤는데 교체되고 3개월 동안 증시가 약세였다는 통계가 좀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만약에 쉬게 된다면 물론 오늘 급등은 너무 반갑긴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또 오늘처럼 급등이 또 나오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하자. 이 두 가지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서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호재가 만발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 성격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 끝났어요. 네, 끝났고 그렇죠. 엔비디아까지 다 했기 때문에 뭔가 실적으로 뭔가 움직일 만한 게 지금은 당장 안 보여요, 현재. 그렇게 되면은 단순 뉴스 플로우 논리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논리가 두 가지입니다. 물가와 금리죠. 근데 물가 당연히 전쟁 관리 스탠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분. 이게 다시 이걸로 갈 거예요. 네. 가는데 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또 부담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항상 우리가 기저에 깔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요 무렵쯤 되면은 이제 슬슬 그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포함한 혹은 코스닥의 이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좀 이 5월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냐 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참여 펀드 있잖아요. 네. 코스닥. 그 펀드가 이제 내일 아마 설정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뭐 저희 회사에서도 그 일부 런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집행이 되고 그 오늘 한올바이오 같은 점상한가 나오는 게 나와야 되고 정말로 제가 그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제까지 거의 진짜로 더 이상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오늘 상승이 매우 반갑고요. 반갑고 코스닥이 오려면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기제가 복합이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요. 전자직스가 살짝 쉬어야지 코스닥으로 갈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 1, 2%, 0. 몇 프로 사이로 좀 어느 정도 하면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코스닥 다시 그럼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옮기시는 분들은 저 같은 친구들 좀 시장에서 좀 매매를 좀 하는 분들이 네. 코스닥을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그러니까 탄력성이 좋잖아요. 오르면 있으니까는요. 팍 튀니까. 네, 금방 오르잖아요. 상한가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충분히 저 같은 트레이더들이 혹은 직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는 발판은 저 대형주 단위 살짝 쉬어가서 박스권에 이를 때 그래야지 코스닥이 못 올랐던 부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 대형주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LG전자가 상한가. 제가 며칠 전, 그러니까 알테오젠 코스닥 종목을 선택할 때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분의 말씀대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 불가능이지만 자, 방금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차트에 나와 있죠? 자, 이제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날이 바로 5월 20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급등을, 물론 코스피보다는 못했지만요, 급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캔들이 하나가 그래도 엄청난 하락을 막아준 것이다. 더 이상의 9일에 신저점이 나왔다면 이게 딱 하루 차이죠. 8일째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일목균형표의 구름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일반 개별지로 따져본다면은요, 계속 하락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캔들이 하나 나와짐으로써 그나마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전문가분의 말이 딱 차트에 나와 있죠. 저는 저분의 말에 동의를 하고요. 미리 모험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선정하는 것도, 미리 발을 담그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딱 붙었다라는 의미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려서 알겠죠? 이게 바로 딱 붙었다. 추세 및 가격의 중심점이 붙었다. 그래서 여기서 저번에 말씀대로 어떤 좋은 계기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러면 추세 및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고요. 금일 반등을 해주면 얘도 다시 살아나는데, 거의 죽을락 말락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인공호흡 이후에 바로 마라톤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더디더라도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용을 엄청 사용해서 간당간당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주식이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금일 하루 정도만 반등을 해주면 다시 서서히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죽었다가 회복 좀 하고 다시 반등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얘는 이제 실적 자체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죽일 만한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세력도 나름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매집을 오히려 판 것이 아니라 사고 버텼죠,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자, 이틀 동안의 인공호흡을 일단은 불어 넣었고요. 금일이 중요한데, 저는 제 생각에 이수페타시스든 일진전기든 지금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자, 구름대가 이제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가 비슷하죠. 일진전기도 여기가 비슷하죠. 차이가 있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여기 아래, 선행수편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일진전기는 선행수편 2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횡보하고 여기서 반등,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얘는 좀 더 빠르겠죠. 왜냐면 어쨌든 횡보를 해서, 아니면 약간의 상승을 하든 구름대를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곡점이죠. 변곡점 횡보하고 기왕이면 상승하면서 구름대로 진입했으면 좋겠는데요. 구름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매물 틈으로 캔들이 간다. 매물의 벽으로 간다.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매물의 어떤 틈으로 가서 얘가 하락을 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다. 자, 매물의 벽으로 가서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정말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있을 일은 아니니까요. 그때 봐서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스페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이틀 동안 그래도 인공호흡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 정도만 더 올라가 준다면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급등은 조금 힘들다. 이런 주식은 얘 때문에 급등이 힘들다. 아니, 급등이라기보다는 상승을 할 때 힘겹게 올라갈 것이다. 급등은 나올 수도 있죠. 누군가가 엄청난 매수를 해준다면. 이스페타 지수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면서 얘네들 때문에 좀 저항들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은 지켜보시죠. 저는 알테오젠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과감하게 매수를 한 것이니 지켜보시고, 그리고 볼만한 것은 특별하게 없고, 자, 어젯밤에 미장이 괜찮았습니다. 다우,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모두 S&P 500은 갭으로 올라서 어제 종가를 뚫어버렸죠. 나스닥도 약간의 갭으로 올라서 갭으로 하락했다가 S&P 500 갭으로 하락했다가 종가를 뚫었고요. 갭으로 하락했다가 종가를 뚫었고, 다우존스는 그냥 올라가서 그냥 종가를 뚫어버렸고요. 반도체 지수도 그냥 올라가서 어제 종가를 뚫어버렸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이 그래도 0.3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국제 유가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WTI 유가가 하락했고, 환율이 또 올라간 게 좀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30분 남았는데요. 한번 저는 반신반의하지만 코스닥도 이제는 좀 기대를 걸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국민성장펀드인가 뭔가가 아무튼 그 기사를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6천억이지만 연에 몇 년간 150전지 아무튼 잘 되면 계속 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코스피 위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번 실적 시즌이 끝나서 한번 건드릴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